치아는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조직이지만 한번 훼손되면 재생되지 않는 조직이어서 문제가 생기면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치과 공포증 없이 편하게 치료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치과 전문의 송영국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치과 치료는 계속 미루시는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처음 치과에 방문하셔서 치과 의사로부터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자세한 설명을 들으심으로써 이해를 하시게 되면 마음은 좀 더 편안해지실 수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치과에서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마취 부분이 되겠는데 이때도 컴퓨터로 속도를 천천히 조율해주면 수면 무통 마취기를 사용하시게 되면 좀 더 편안한 치과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두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치과에서 좋지 않았던 경험에 의해서 생긴 트라우마나 선천적으로 스트레스가 역치가 적으셔서 적은 통증에도 예민하신 경우에는 사실 살짝 주무시면서 치료를 하시게 되면 치과 치료는 편안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자면서 받는 그러니까 수면 치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치료 전 좀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수면 치료 받는 분들이 전신 질환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상황이 좀 틀리고요. 네. 만약에 전신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 평상시에 드시고 계시던 약을 충분하게 드시되 피 흐름에 관련되는 혈전 용해제만 빼고 나머지는 용법대로 좀 드시고 임하시면 되고요. 치과에서는 두 가지 구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주무시는 동안 그분의 생체 리듬을 볼 수 있는 환자 조절 감지 장치를 구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주무시는 약제를 약효를 떨어뜨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깨울 수 있는 그런 반대되는 약제를 가지고 있으면 보다 편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면 치료를 선택하는 기준은 아무래도 환자 개개인의 구강 조건이 틀리고 컨디션에 따라서 그날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좀 더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곳을 찾으시면 좋은 수면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치과 공포증에서도 하나가 여러 번 가야 된다 하는 것과 맞습니다. 또 이제 깨매고 째는 이런 것 때문에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치아가 일단 빠져서 치과에 가시게 되면 인접 치아 손상 없이 결손 부위만 수복을 하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많이 접하시게 되는데 이런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잇몸을 칼로 절개하고 심을 건지 아니면 종이에 펀칭하듯이 구멍만 내서 심을 건지 많은 차이가 있게 되거든요.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실제 잇몸을 칼로 절개를 하고 심고자 하는 턱뼈를 보일 때까지 노출을 시키고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원하는 사이즈까지 구멍을 확대시키는 거죠. 그래서 형성이 끝났을 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데 잇몸을 한번 벌렸기 때문에 다시 꼬매는 과정이 화면에서처럼 필요하고 이런 수술보다는 실제적으로 잇몸을 가르지 않고 화면에 보시듯이 구멍만 내는 거죠. 이 상태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하시게 되면 실제 꼬매는 과정이 불필요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 첫 번째 슬라이드는 8개의 임플란트를 심는 데 있어서 잇몸을 완전히 절개하고 심은 게 되겠고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펀칭을 해서 구멍만 내서 심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처럼 잇몸을 절개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피가 많이 나게 되고 치조골이 턱뼈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부을 수밖에 없고 또 통증 또한 어느 정도 올 수가 있는데 두 번째 그림처럼 펀칭만 해서 이렇게 심게 되면 출혈, 붓기, 통증 등이 현저히 감소되기 때문에
치과 치료가 좀 더 편안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만 된다면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 구멍만 내서 심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수술을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자, 이처럼 통증 걱정 없이 편하게 치과 치료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네, 지금 잇몸 절개 없이요, 이렇게 네네. 펀칭으로 뚫는다라고 보면 될까요? 아,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식립을 예. 하는 거죠? 네네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네. 보통의 경우에 이 뺨 쪽과 혀 쪽에 두께만 어느 정도 있다면 펀칭을 해서 그 자리에 이제 심는 경우가 되는데요. 보통은 틀니 끼고 계시는 분들이 틀니를 꼈을 때 이제 잇몸이 처음에는 턱뼈가 잘 맞는데 1년 해가 감에 따라서 이게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틀니가 덜그닥 거리기 때문에 네, 소리도 나기도 하고 맞습니다. 빠지기도 하고요. 예, 네. 그래서 말씀하실 때나 이제 식생활에서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틀니를 장착하신 분 중에서도 어느 기간에 오셨느냐에 따라서 잇몸을 절개하고 심을 수밖에 없고 어떤 분들은 구멍을 내서 편안하게 심을 수가 있는데 동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화면에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두께, 볼륨이 있었기 때문에 8개의 임플란트를 홀만 저렇게 형성을 하게 되면 장점이 당일날 많이 째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저렇게 기둥을 연결할 수가 있고 네. 연결한 이후에 임시치아까지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동영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처음 지금 화면에 보시는 68세 된 고혈압 분이셨는데 네. 이분의 경우에서는 이제 내가 이게 혈압 때문에 피가 너무 많이 나고 이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이 상승해서 난 도저히 내 할 수가 몸에 없다. 쇠를 박을 수가 없다. 그렇죠. 네. 예, 근데 이런 분들도 하단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끝에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위턱에 8개, 아래턱에 8개, 구멍만 내서 이제 16개를 심고 수술 시간도 많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살짝 주무시면서 수술을 받게 되면 한잠 주무시고 났는데 이제 입 안에는 16개의 임플란트가 심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의 경우에는 고혈압의 문제가 스트레스를 받으시게 되면 혈압이 자꾸 상승하게 되는데 네. 살짝 주무셨기 때문에 이제 혈압 문제 없이 편안한 치과 치료가 됐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치아 상태나 조건이 맞는다면 식리까지 시간이 얼마나 단축될지 좀 네네. 궁금하거든요. 예, 요새 이제 현대인들이 아무래도 많이 바쁘시기 때문에 병원 여러 번 가는 것도 쉽지 네네네. 않아요. 어떻게 네. 하면 저도 이제 치과 의사로서의 사명을 보면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여드리고 네. 내원의 수와 수술의 수를 줄여드리고 치과 치료가 정말 편안하게 될 건가가 아마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진료에 임하고 있는데요.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요, 네. 일부러 좀 자꾸 오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사실은 치과가 이제 네. 폐의료 선교나 뭐 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횟수가 자꾸 길어지다가 보니까 이제 어느 한계점이 있어서 동영상 보시면서 제가 좀 줄인 케이스를 갖다가 하나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동영상 비교적 좀 좀 예후가 좋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례죠? 네네네. 폭이 어느 정도 조건이 됐기 때문에 구멍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냈고 그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바로 심고 그날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네. 상태가 이제 좋으신 경우에는 바로 본을 뜨는 거죠. 그래서 본을 뜬 거를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잘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주일 만에 이제 보철이 완성되는 거죠. 다시 정리해드리면 오늘 심고 다음 주에 임플란트가 끝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저런 상황은
많은 분들에 있어서 되는 거는 아니고 네. 조건과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야 되거든요. 사례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네, 이분은 42세에 고혈압을 앓고 계셨던 분인데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5번째 치아 2개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로 오셨고, 네, 그러네요. 네, 2번째 그림처럼 임플란트를 갖다가 이제 무절개로 잇몸 칼로 절개하지 않고 간단하게 심어드리고 그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임플란트를 심고 저희가 이제 그 측정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계를 연결해서 했을 때 굉장히 안착이 잘 돼 있으셔서 네. 3번째 그림처럼 일주일 후에 임플란트를 완성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분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주변에 나 치과에 가서 이거 지난주에 심었고 이번 주에 끝냈어. 그러니까 원장님하고 뭔 관계가 있어서 홍보해 주는 거 아니냐. 네. 그 정도도 이제 사실은 2번 만에 일주일 만에 끝난 케이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생소한 상황이 되죠. 네. 단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니고 조건과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맞는다면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수술이 좀 더 간단해질 수도 있다는 점 네. 말씀드립니다. 늘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시잖아요. 한 예, 10분 중에 한 몇 분 정도가 여기에 해당될까요? 사실 퍼센티지 죄송한 따지면? 말씀인데 네. 현재는 한 분 정도 가능하고요. 그렇군요. 제 이제 앞으로의 계속 노력을 네. 하는 부분이 네. 될 수 있으면 이 퍼센테이지를 뭐 30%, 50% 계속 늘리려고 어떤 임플란트 재료라든가 수술법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지금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네네. 예, 제가 다음번엔 거의 좀- 이제 한 90% 가깝게 예, 네. 그런 네, 그런 예. 날이 오기를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처럼 손실됐거나 상실된 치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 방송 중에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상담 전화를 주고 계셔서요. 잠시 전화 주신 시청자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기, 네. 제 아저씨가, 네. 네, 치아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네. 사진을 찍었는데, 잇몸에 치아, 뼈가 많이 없나 봐요. 지금 혹시 그러면은 치아가 아예 없으세요? 네, 없어요. 완전 틀니 장착하고 계신 중인가요? 아니요. 그것도 안 하고 지금 불편해서, 치아가 그것도 몇 하지 개는 않은- 남아 있으신 건가요? 예, 위쪽에 한 앞니하고, 네네. 예, 그 다음에 어금니 쪽에 한 2개가 있거든요. 치아가 예. 많지 않은데 한번 상담 좀 예. 나눠보시죠. 혹시 네. 연세는 어느 정도 되시나요? 올해 50세요. 예. 질문 답변 드릴게요. 네. 자세한 판단은 사진을 찍어서 이제 뼈의 조건이나 이런 거를 봐야겠지만요. 네. 실제적으로 요새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80세 넘으신 분들 중에서도 완전 틀니를 안 하시려고 아까 동영상 보여드린 대로 6개나 8개의 임플란트를 심는 시대이거든요.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아마 사진 판독을 해서 그 병원에서 확인하실 상황이 이 턱뼈, 뺨 쪽하고 혀 쪽에 어떤 볼륨만 있다면 화면에서 보여드린 대로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 구멍만 내서 이제 심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치과에서 사실은 뼈가 없다라고 하셨을 때도 이 수직적인 길이의 뼈가 없는 건지 옆으로 수평적인 뼈가 없는 건지에 따라서 수술법이 많이 틀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정확한 판단은 안 되겠지만 연세도 지금 많지 않으시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2가지 이유일 것 같은데 비용이 많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치과 치료 자체가 워낙 힘들고 무서워서 그러신 것 같은데 살짝 주무시면서 이제 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병원 상담하실 때 이게 무절개로 펀칭만 해서 가능한 건지도 알아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여러 군데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걸 나눠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좀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설사 10개가 됐든 15개가 됐든 다 심을 수 있는가 요 3가지 포인트를 갖다가 다니시는 병원에 잘 상의를 하시면
임플란트 심는 데는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뼈가 부족해서 뼈 이식을 하게 된다면 시간 자체가 한두 달이 좀 길어지는 거 말고는 큰 문제는 없으시니까 너무 뼈 망설이지 이식을 할 마시고. 수가 있습니까? 네? 뼈 이식을 할 수 있다고요? 예, 어떤 경우고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뼈 이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종류를 쓸 건가는 이제 그 병원에서 진료받는 원장님들의 어떤 목이고요. 네. 예. 충분히 그 경험 많으신 원장님을 만나게 되면 가능하십니다. 네. 자, 지금 전화상으로는 좀 정확한 진단의 한계가 있지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다양한 또 방법들이 있고 네네, 충분히 맞습니다. 좀 네. 비용적인 면이나 아니면 또 공포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꼭 한번 사부님과 함께 병원에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근데 아세요. 네. 근데 네. 미루시는 거죠. 네. 저만- 근데 그런 문제가 근데 그러면 나중에 더욱더 이 임플란트 하기가 어려워지죠. 안 좋아지죠. 네. 네. 턱뼈 자체는 이제 치아가 있을 때는 이게 잘 견뎌주는데 네. 치아가 없으시면 자꾸 흡수가 되거든요. 어, 물론 건강한 치아일 때이고요. 또 반면에 너무 많이 움직이는 치아가 있을 때는 가속도가 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치아를 살릴 건지 뺄 건지의 기준점은 이분한테 이 치아를 놔뒀을 때 턱뼈가 잘 보존될 건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많이 틀려지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좀 받으시고 괜히 그 댁에서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 하에서 어떤 쪽이 더 유리한지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50세면요. 네네. 앞으로 50년을 진짜 맛있는 거 드시면서 하셔야 맞습니다. 되는데 예, 예. 빨리 꼭 병원을 좀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전에 이제 무절개 방식이 수술 횟수와 좀 내원 횟수를 줄여준다고 하셨잖아요.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저희가 이제 영상과 자료 준비했죠? 네네.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치아를 갖다가 아래쪽에 3개 치아를 뽑았는데 네. 문제점은 3개월이 지나서야 뼈 이식을 하게 되면 이때 또 잇몸을 한번 또 절개하는 수술을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네. 안에다가 집어넣은 뼈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5개월이 흐른 이를 뽑은 지는 이제 8개월이 돼서야 임플란트가 심겨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임플란트 심는 데까지 이를 뽑고 8개월이 걸렸는데 다음 지금 동영상을 보시면 치아를 뽑고 남아있는 뼈에 바로 홀 작업을 형성을 하고 임플란트를 이제 심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노출된 부위에 뼈 이식을 그때 동시에 하는 거죠. 아, 그래서 방법이 좀 달라진 거죠. 네네. 네네. 앞에서 보신 거는 안 좋은 뼈를 갖다가 3개월 후에 뼈 이식을 하고 8개월이 됐을 때 임플란트를 심었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발치 당일날 네. 수술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간을 갖다가 8개월 걸릴 걸 당일로 줄였다는 장점과 두 번째는 치과에서 이 마취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근데 잇몸을 절개하는 과정을 3번 했던 거를 발치한 날 다 했기 때문에 한 번으로 줄인, 그래서 아주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위에 사진은 치아를 갖다가 뽑은 날 그날 네.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심었기 때문에 모든 과정이 하루에 끝난 거고요. 네. 하단의 그림은 치아를 갖다가 뽑고 다음날 소독을 하느라고 내원하셔야 되고 일주일 뒤에 실밥을 끓으시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을 때 다시 잇몸을 절개하느라고 두 번째 수술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다음날 소독하고 일주일 뒤에 또 실밥 끓고 5개월이 지난 이를 뽑은 지 이제 8개월이 됐을 때 맨 마지막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 7번의 어떤 치과에 오셔야 되니까 요새 뭐 다들 바쁘신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하루에 끝낼 수 있다면 단 모든 조건이 맞았을 때인 거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통해서 이렇게 수술 횟수를 줄이는 네네. 네, 경우를 봤는데요. 조금 전에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렇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네. 앞니 쪽이든 어금니 쪽이든 혹시 이를 빼게 되면 네. 오히려 이걸 빼고 오셨을 때 굉장히 애매한 판단이 되고요. 네.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시게 되면
당일날 거의 90% 이상은 발치하면서 뼈 이식하면서 심어드렸을 때가 아주 좋고 최근에도 어떤 분이 계셨냐면 한 4개월 전에 사실은 치아를 갖다가 4개를 어느 치과에서 뽑고 저희한테 오셔서 어쩔 수 없이 한쪽은 그날 뽑으면서 심었지만 미리 뽑았던 자리는 지금도 아직 임플란트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 그래서 이유가 뭐죠? 네. 치아를 갖다가 뽑을 당시에 안에를 갖다가 이제 많이 이렇게 염증 제거하느라고 건드려 놓으면서 네. 죄송한 표현이지만 임플란트 심을 자리가 확보가 안 된 채로 일단 염증 제거하는데 너무 힘을 쓰시다가 보면 안에가 다 이렇게 좀 파괴가 돼 있어서 고정이 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를 빼는 날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계획을 한 경우에는 똑같이 염증을 제거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세밀하게 하면서 컴퓨터에서 분석한 임플란트 심을 자리는 손상을 최소한을 주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과정들이 좀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좀 네, 횟수도 네. 줄일 수가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한 위턱과 아래턱 각각의 사례를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위턱에서 이제 치과에 오셨을 네. 때 상악동이라는 얘기를 듣는데 도대체 이 상악동이 뭔지. 근데 이 위턱의 눈과 코와 어금니 사이에 광대뼈 안쪽에 빈 공간이 있는데 네. 요거를 상악동이라고 하고요. 네. 동영상 속에서 이제 빨간 선으로 그래서 혹시 수술 설명 들으실 때 상악동 거상에 대해서 설명 들으신 분들은 보시면 비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사실은 저게 그래서 지금 네. 톡톡톡톡 저렇게 이제 올려주는 거죠. 올려줘서 네, 그래서 텐트 치듯이 이제 건들면 올라가고 막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제 뼈를 넣는 거고요. 저게 뼈이식이군요. 네. 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도 이제 이를 뽑은 지 10개월까지 잇몸을 절개하는 것도 3번의 수술을 했는데 이 동영상 보시게 되면은 당일날 뽑으면서 바로 톡톡톡톡 쳐서 네. 상악동을 이제 올려주고 네. 뼈 이식도 그날 하는 거죠. 네. 발치 당일날. 네.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홀 작업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하시게 되면 앞에 보셨던 동영상과 이 동영상의 차이는 과연 임플란트가 식립될 때까지 정말 10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릴 거냐, 하루에 끝낼 거냐, 그리고 잇몸을 절개하고 째는 과정을 3번 이상 할 건지, 그날 끝낼 건지, 그리고 내원 횟수도 7, 8번을 한 번으로 줄일 건지. 그래서 아무래도 요새는 이제 다들 바쁘시고 이제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편안한 치료라는 거는 결국에 내원 횟수, 수술 횟수 줄여드리고 살짝 주무시면서 하시면서 좀 편안한 치료. 이게 현재로서는 아마 최상의 진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아래턱 치료 사례 한번 볼까요? 아래턱 같은 네. 경우는 좀 신경 때문에 좀 위험하다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이 머리부터 치아 4번째와 5번째까지 신경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요. 아래턱 어금니 부위에 이제 수술할 때는 신경 손상 없이 수술을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되는데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치아를 갖다가 이제 3개를 뽑은 거고요. 뼈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3개월 후에 뼈 이식을 하고 그로부터 완전하게 단단한 뼈가 될 때까지 또 5달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를 뽑은 지 8개월이 됐을 때 임플란트는 그때서야 이제 식립이 되는 3번째 수술. 다음 동영상 보시게 되면 치아를 갖다가 뽑은 날 네. 남아있는 신경 손상 없는 자리를 컴퓨터에서 찾아서 임플란트를 먼저 심게 되고 턱뼈에 감싸지지 않은 임플란트 주변을 뼈 이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치아를 뽑은 날 뼈 이식도 하고 임플란트도 심고 이런 과정이 되게 되면 8개월의 시간이 이제 하루도 줄은 사례 보시겠습니다. 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네. 66세에 이제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이었는데요. 화면 우측 아래를 보시게 되면은 빨간 선이 이제 신경선이 되겠고요. 파란색 선이 남아있는 뼈 상태가 돼서 파란색과 빨간색 사이가 한 1.5mm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들은 이제 이런 경우에 임플란트 심을 때 신경을 손상 일으킬 수 있는 것 때문에 좀 미뤄서 이렇게 수술을 하시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컴퓨터가 많이 발전하면서 치과계도 좋아진 게 미리 모의 수술을 해서 신경 손상 없이 이제 수술을 해보고 그에 맞는 데이터를 가지고 두 번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일날 심고 뼈 이식을 해줌으로 인해서 8개월의 시간을 하루로 줄이는 거고 3번 이상 잇몸 절개하는 것을 한 번으로 줄이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릴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분의 나이나 평소 질환, 치료 시기에 따라서 시술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와 여기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말씀 고맙게 잘 듣고 있는데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어떤 점이 어떻게 불편하시죠? 네, 저는 수면 치료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턱관절이 예.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치과 자체 들어간다는 게 너무 그냥 소름 끼칠 정도로 겁이 나가지고 아, 네. 그래서 대학병원만 생각을 해봤고 개인 병원에서 왜 수면 치료는 없나 그렇게는 생각했는데 수면 예. 치료를 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네. 그러면은 두려움 없이 더 가깝게 접해볼 수가 있는데 네네. 이제 저희가 이제 원장님을 뵐 때 네네. 어떻게 이제 수면 치료 있는가 그 병원을 이제 여쭤보고 가려고. 아, 예. 네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종합병원에서 하는 거는 죄송하지만 수면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면 치료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네네. 보통 일반적으로 큰 수술하실 때 하시는 전신 마취라는 거를 하는데요. 전신, 예. 메모하면서 듣습니다. 종합병원에서는 전신 마취 쪽일 가능성이 크고요. 네네. 개인 병원에서는 이제 수면 치료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네. 전신 마취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마취과 전문 선생님이 계셔야 되는 번거로움가요. 그렇겠죠. 이 전신 마취를 하고 나셔서 수술을 크게 받으셨던 분들이 속설로 IQ가 조금 떨어진다는 표현을 하실 정도로 네. 약간 여러 가지 신체적인 큰 무리가 될 수가 있는데 네. 수면 치료라는 거는 혹시 어머님께서도 그 내과에서 수면 내시경 그렇죠. 해봤죠. 네네네. 근데 이 치과에서는 저희가 가끔 수술하다가 네. 다물어 보세요 해서 이렇게 물기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내과에서 쓰는 수면 치료 약물하고 비슷한 종류면서 양은 최소량을 쓰고 있습니다. 아우,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게 그래서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그 대신 아. 이제 저희가 반드시 또 해야 되는 거는 네. 그 저희 치과에서는 주로 이 발 쪽에 네. 발가락에 이렇게 장치들 하나 물려드려요. 아.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주무시는 동안에 혈압이나 맥박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행동 조절 장치인데 네. 그 장치를 장착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일부러 제가 가끔은 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어떠세요? 할 때 어떤 분들은 코를 고시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네, 안 아파요 하시다가 또 주무시기도 하고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의식 있는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하나라도 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꼭 이 내과 치료 영양제 맞으시면서 이 감기 치료를 동행하는 것을 많이 봤고요. 근데 수면 치료를 통해서 보면 실제적으로 긴장을 안 하셨기 때문에 하루에 16개, 18개까지 심으신 분들도 내과에 가지 않으시고 편안한 치과 치료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자,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신 대로요. 네. 종합병원에서 하는 수면 치료와 네, 또 네. 이렇게 개인 병원에서 하는 수면 치료가 충분히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전화 주고 계시지만요. 다음 내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요. 네네. 수면 치과 치료로 이게 치과 공포증을 이렇게 지금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아주 반가운 예. 소식이거든요. 네네. 근데 수면 치과 치료가 좀 어려운 경우는 없나요? 네. 실제적으로 이제 경험이 일단은 없으면은 이게 약물을 갖다가 사실은 너무 과도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살짝 주무시기도 하고 의식이 있으시기도 하는 상태가
수술이 끝났을 때는 이분께서 이제 편안한 상태라는 걸 인지하시고 약물을 조금만 쓰셔야 되는데 저도 한 15년 전에 처음으로 수면 치료를 할 때 약물 양을 갖다가 제가 잘 조절을 못 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수술이 끝나고 나셔서도 그때 주무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지금은 이분께서 요 정도 상태가 제일 편안하다겠다는 개개인의 어떤 그 특성을 갖다가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신 질환자들 분들께서는 고혈압이든 당뇨든 어떤 약을 갖다가 반드시 용법대로 좀 드시되 피 흐름 좋게 하는 혈전 용해제만 피해 주신다면 뭐 네.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15년 동안 어떤 그 깨어나는 반대되는 약물을 쓴 일은 없는데 네. 지금도 꼭 구비를 해가지고 있는 이유가 간혹 이제 빨리 일어나셔야 되는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깨우는 약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편안하게 바로 일어나실 수 있고 근데 제가 22년 동안 임플란트 하면서 제일 보람을 느끼는 게 이 수면 치료하고 무통 마취인데요. 네. 그 두 가지 이유는 수술이 끝나고 나셔서 죄송하지만 치과에서 치료받은 이 부위가 아픈 게 아니고 몸살 걸리셔가지고 꼭 내과에 방문하셔서 고생하시는 걸 뵈면서 치과에서로서 정말 좀 미안하고 근데 수면 치료를 한 이후에는 이런 근육통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내과에 가시는 일이 없어서 이제 요새는 마음이 한결 편하고요. 네. 가끔은 사랑니 발치를 할 때도 너무 긴장하시는 분들은 수면 치료를 통해서 사랑니 발치도 좀 편안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 공포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뭐 스케일링 하실 때도 수면 치료를 살짝 병행해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좀 좋은 치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많은 부작용들도 예. 있거든요. 네네.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임플란트는 아까 동영상에서 이제 보여드린 대로 위턱 같은 경우에는 이 상악동 막이 이제 찢김이나 이런 증상이 오게 되면 비염이나 축농증에 문제가 올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 막이 손상됐는지 안 됐는지를 수술하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처를 통해서 그런 어떤 부작용이 없을 수가 있고요. 아래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어금니 쪽에 식립할 때 신경 손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또한 컴퓨터가 많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미리 모의 수술을 해서 신경선까지의 안전거리를 띄우게 됨으로써 사실 부작용이라는 단어가 임플란트 쪽하고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두려운 치과 치료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 분은요, 바로 송영국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2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부에서는요, 네, 가시지 않는 만성 허리 통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 3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